이번 글은 포천에 사시는 지정숙님의 책 당신을 환대하기 위하여 중 세 번째 이야기 아버지의 원두막입니다. 아버지의 원두막 지정숙. 못내기가 끝나기 무섭게 아버지는 원두막을 지으셨다. 아버지의 원두막은 한 폭의 그림처럼 우뚝 서서 마을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원두막이 지어지고 참외가 달달한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면 나는 어김없이 여름방학을 기다렸다. 원두막은 아버지의 초소이자 숙소였다. 다 익은 걸로다 한두 개 따먹으면 괜찮을 텐디 이놈들이 마구 해집고 다니는 게 지키지 않을 수가 있나. 참외 수박이라는 게 자식 키우듯 잘 만져주고 보듬어 주어야 열매를 맺어주는 놈이거든. 뿌락지 한번 잘못 바르면 농사를 망치는디 그걸 모르고 설쳐대니 원두막을 지으실 때마다 아버지가 하셨던 말이다. 나는 그 말을 이해하려 들지 않았다. 원두막은 방학 숙제를 하거나 독서를 하기에 안성맞춤이다. 책을 유난히 좋아했던 나는 원두막에서 방학을 보내다시피 했다. 원두막에서 내려다보며 달콤한 참외 냄새를 맡는 기분은 행복 그 자체였다. 매미 소리에 맞춰 너울너울 춤을 추는 벼 또한 살아있는 풍경화가 아닐 수 없고 나는 수박보다 참외를 더 좋아했다. 배꼽이 툭 튀어나오도록 먹어도 고무줄 놀이에 한 번에 배가 꺼지고 땅 따먹기 한 번에 허기를 느끼게 했던 신기한 참외. 흠집이 있거나 모양이 없는 참외를 하나라도 더 얻으려는 친구들은 내가 원두막에 초대해 주기를 은근히 고대했다. 우쭐해진 나는 기존의 놀이규칙까지 내가 유리한 쪽으로 고치자며 때를 썼다. 아버지의 원두막이 없었다면 어찌 그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으리. 내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부터였을 것이다. 아버지는 가끔 나에게 원두막을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시곤 하셨다. 왜 나에게 그런 큰 책무를 맡겼는지 정확히는 알지 못한다. 다만 아버지가 금쪽같이 여기는 오빠에게 그런 일을 시킬 리 만무했을 거라는 추측은 해볼 수 있다. 혼산말이 오가던 둘째 언니가 다소곳이 앉아 술을 놓은 기억이 있는 걸 보면 그 또한 연관이 있을지 모르는 일이고 중2학년 여름방학 어느 날이었을 것이다. 아버지는 일이 있어 친척집에 가야 된다고 하셨다. 기다리고 있던 차라 콧노래를 부르며 원두막으로 향했다. 나는 몸과 마음이 풍선처럼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구름을 잡아타고 하늘을 날아도 될 만큼. 고백하건대 나는 서리를 하러 달려드는 남자애들이 무서웠다. 보고도 못 본 척 시선을 돌렸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닐 정도로. 그러니까 나는 원두막을 지키러 간 게 아니라 그냥 원두막이 좋아서 갔던 것이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게 사람의 일이라 했던가. 그날의 뜨악했던 기억이라니. 놀기에 바쁘고 소설책에 빠져 살다 보니 그놈의 방학 숙제가 문제였다. 밀려있는 숙제는 재미있는 소설책을 읽을 때와는 영 딴판이었다. 달짝지근한 참외 냄새가 지혈을 타고 원두막으로 올라와 지루함을 밀어내주곤 하였으나 내려앉는 눈꺼풀을 막아주지는 못했다. 끝내 연필을 쥔 채 그대로 엎드렸다. 얼마를 잤을까. 나는 벼락 떨어지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다. 이놈의 지지바 원두막 지키라고 했더니 작기장만 보다가 잠이나 퍼자고 저놈의 작기장 뭐다 불 싸질러야지. 지지바가 공부해서 어디다 쓰겄다고. 지지바 똑똑해보았자 아무 쓸모없는겨. 인제는 학교도 댕기지 마. 학교만 갔다 와봐라 그냥. 아버지는 소리소리 지르며 책을 원두막 밖으로 내던지기 시작했다. 흙구덩이에 나동그라지는 책을 보니 마치 내 몸이 패대기 쳐지는 것만 같았다. 그대로 있다가는 맞아 죽을 것 같아 슬그머니 밭 가장자리로 도망을 쳤다. 누구든 사람이 나타나기를 고대하며 쭈뼛거리고 서 있을 때였다. 저만치서 청춘 남녀가 아버지의 원두막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뽀얀 허벅지가 내보이는 처녀의 짧은 원피스가 재빠르게 내 눈으로 들어왔다.
조마조마하고 숨이 막힌다.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 아버지니 어서 빨리 도망치라고 알려주고 싶지만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녀는 원두막으로 올라선다. 어서들 오시오. 원두막을 비우는 아버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변해 있었다. 잘못 들은 것 같아 신경을 곤두세우고 천천히 다가갔다. 원두막은 지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었다. 나는 그런 아버지가 낯설었다. 아버지가 왜 저러시는 걸까? 나는 변해버린 아버지가 정말 우리 아버지인지 아버지 하고 불러보고 싶었다. 아버지는 아침마다 참외와 수박을 따서 선별 작업을 하셨다. 상품 가치가 없는 것은 동네 사람과 원두막을 찾는 이들에게 주기도 하였지만 거의 대부분은 우리 오남매의 끼니가 되어주었다. 아버지의 손에서 길러진 참외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새까만 먹참외, 개구리처럼 얼룩진 개구리참외, 호박을 닮은 호박참외, 팔뚝만큼 길었던 쇠뿔참외. 정성껏 닦여진 참외는 아버지의 지게와 엄마의 광주리에 담겨 시오리 읍내로 팔려나갔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비오듯 하는 삼복더위에 그 무거운 수박 참외를 이고 지고 몇 번씩이나 읍내를 오갔을 부모님의 고단함을 알지 못한 채 나는 참외를 개걸스럽게 먹어댔다. 올해도 참외 농사 하시나 보네요. 농사채가 많아 바쁘시잖아요. 이장이 새마을 모자를 눌러쓰고 원두막에 나타났다. 글씨 내가 참외 농사를 놓지 못하는 것은 그릴 만한 이유가 있지. 내가 자식을 반타적이었잖여. 낳기만 하면 뭐하는가. 지대로 키우지 못했으니 인자는 한 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지. 새끼들이 여름만 되면 참외만 먹다시피 하는 게 자식 잃은 애비 마음을 어느 누가 알겠는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이젠 한 놈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뇌성 병력을 맞은들 이보다 더 놀랄 수는 없는 것이다. 나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가까스로 참아냈다. 곡식농사 짓는 것보다는 이문이 많추. 이장은 줄부채를 꺼내 붙이며 아버지가 건네준 참외를 한 입 베어문다. 그람 잔손이 많이 가긴 하지. 그래도 새끼들 수업료도 내주고 작기장도 사줄 수 있으닌게. 아니 둥구나무 옆의 서마지기도 올부터 지으신다면서요. 해마둑 전답을 읊으시고 대단하셔요. 살아있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곡식이 아닌 수박, 참외를 심었다고는 하지만 아버지의 샘평은 여느 사람을 앞서가고 있는 게 분명해 보였다. 여름만 되면 나는 아버지의 원두막이 제일 먼저 떠오른다. 파수꾼인 양 동네를 내려다보던 원두막은 아버지의 위엄인 동시에 나의 자랑이었던 것이다.